서울에서 지하철역 딱 내렸는데 바로 코앞에 낡고 낮은 건물들이 쭉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 좋은 땅에 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땅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깨우는 서울시의 거대한 계획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간단해요. 교통의 중심지,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들이 복잡한 소유권이나 낡은 규제에 묶여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서울에는 집도 더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도 절실하고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답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건 그냥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고요. 서울시와 민간 개발자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스마트한 빅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빅딜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왜 하필 이곳에 주목하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세권, 말 그대로 역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이니까요. 이 사업의 핵심 타겟 지역인데 그렇다고 모든 역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역의 급에 따라서 사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도심에 있거나 여러 노선이 만나는 중요한 환승역은 그 영향력을 크게 봐서 반경 350m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동네 역들은 반경 250m까지를 사업 대상지로 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럼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자동차에 덜 의존하고 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밀도 높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죠. 자, 이제 진짜 이 사업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당근을 주길래 민간 개발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빅딜의 내용 때문입니다.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주택만 지을 수 있던 일반 주거지역 땅이 상업시설까지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요.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땅 면적 대비 얼마나 높고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건데 이게 250%에서 최대 800%까지 뛴다는 건 와, 같은 땅에 완전히 다른 규모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대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기여예요.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확 올라가면서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다시 우리 사회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용적률이 늘면서 새로 생긴 가치를 거의 반반으로 나눕니다. 50%는 개발자가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개발 동기도 부여하면서 공공의 이익도 확실히 챙기는 아주 용이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 주변 땅이라고 아무데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꽤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부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최소 1,500제곱미터는 넘어야 합니다. 물론 또 너무 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로 조건입니다.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교통량도 늘겠죠? 그래서 적어도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땅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바꿔줄지도 땅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도심이나 광역중심지처럼 중요한 곳일수록 더 높은 등급의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죠. 도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설계도가 어떻게 실제 건물로 바뀌게 될까요? 그 공식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 행정 절차는 훨씬 복잡하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개발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시에서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칩니다. 그리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꽤 신중하고 꼼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 빅딜의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개발자가 내놓은 그 공공기여로 대체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공영주차장, 그리고 삭막한 도시에 숨통을 틔워줄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바로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곁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진 아주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셜 믹스 원칙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떨어진 동에 짓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 아파트와 완전히 섞어서 누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게 짓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결국 이 모든 세부적인 규칙과 절차들은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팩트 시티라는 비전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압축해서 더 활기차고 걷기 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빅딜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수많은 역 주변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텐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여러분의 출퇴근길, 여러분이 사는 동네, 그리고 도시에서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